지난 장에서는 시장이 뉴스보다 기대에 먼저 반응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죠. 도대체 그 기대를 가장 크게 흔드는 건 뭘까? 왜 어떤 때는 같은 회사가 좋아 보여도 주가는 무겁고 어떤 때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도 시장 분위기가 확 달라질까? 오늘은 그 질문의 중심에 있는 숫자, 금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렵게 느끼지만 이걸 놓치면 왜 시장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지 끝내 설명이 안 됩니다. 똑같이 연 5천만 원을 버는 회사인데 어떤 날은 사람들이 비싸게 사고 어떤 날은 갑자기 너무 비싸다며 외면합니다.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가진 것도 아닌데요. 여기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숫자가 하나 있어요. 바로 금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리를 그냥 뉴스에 자주 나오는 경제 용어 정도로 생각해요. 그런데 투자에서는 그게 거의 공기 같은 존재예요. 평소엔 잘 안 보이는데 조금만 바뀌어도 분위기 전체가 달라집니다. 문제는 대부분 이걸 체감하지 못한 채 종목만 보다가 왜 같은 회사가 얼마 전엔 좋아 보였는데 지금은 갑자기 부담스러워졌는지 이해를 못한 채 흔들린다는 거예요. 이 장을 놓치면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도 반쯤은 흐릿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장에서 시장은 뉴스보다 기대에 먼저 반응한다고 이야기했죠. 그렇다면 이제 그 기대를 가장 크게 흔드는 손잡이가 뭔지를 봐야 해요. 저는 그 중에서도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는 단순히 대출이자가 오르내리는 문제가 아니라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무엇을 비싸다고 볼지 판단하는 기준 자체를 바꾸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금리는 시장 전체의 체온 같은 거예요. 체온이 올라가면 몸이 다르게 반응하듯이 금리가 달라지면 주식도, 부동산도, 예금도, 심지어 사람들의 불안감까지 같이 반응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비유해 볼게요. 내가 월세를 받는 건물을 하나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죠. 매달 들어오는 돈이 비슷한데도 세상 이자가 아주 낮을 때와 꽤 높을 때 그 건물을 보는 느낌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 돈을 넣어도 받을 수 있는 기본 수익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아주 쉬운 말로 바꾸면 금리가 낮을 땐 사람들 눈에 미래에 받을 돈이 더 소중하게 보이고 금리가 높을 땐 굳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같은 회사의 같은 실적도 전보다 덜 매력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요. 초보는 여기서 회사에 문제 생겼나?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회사가 아니라 돈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서운 이유는 금리가 주가를 직접 누른다기보다 사람들이 가격을 매기는 방식 자체를 바꾼다는 데 있어요. 좋은 회사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지금 이 가격까지 줄 만큼 매력적인가를 다시 따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모르면 시장 하락을 너무 단순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실적이 별로였나? 악재가 있나? 누가 판 건가? 물론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런데 시장 전체가 같이 무거워지는 날에는 기업 개별 뉴스보다 먼저 바깥 공기가 달라진 경우가 정말 많아요. 초보가 종목 분석은 열심히 했는데도 계속 박자가 어긋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방 안 인테리어만 열심히 보다가 정작 집 전체 전기가 나간 건 못 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금리를 어려워하는 이유도 사실은 단순합니다. 뉴스에서는 너무 거창하게 말하거든요. 기준금리, 긴축, 완화, 할인율, 유동성, 단어가 어려우니까 내 초자랑 먼 이야기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본질은 그렇게 멀지 않아요. 금리는 결국 지금 돈의 값이 얼마냐를 말하는 숫자예요. 이 숫자가 바뀌면 사람들은 같은 1년 후의 돈, 같은 5년 후의 성장, 같은 기대에도 전혀 다른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종목보다 금리를 먼저 봐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종목은 물고기고 금리는 물의 온도에 가깝습니다. 물의 온도가 바뀌면 어떤 물고기가 편한지, 어디로 이동하는지, 얼마나 활발히 움직이는지가 같이 바뀌잖아요. 그런데 물고기만 보면서 왜 갑자기 움직임이 둔해졌는지 이해하려 하면 당연히 답이 안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리를 외우라는 게 아니에요. 금리 전망을 정확히 맞히라는 말도 아닙니다. 초보에게 필요한 건 적어도 시장이 왜 예전 같은 반응을 하지 않는지, 왜 좋은 뉴스에도 무덤덤한지, 왜 같은 실적에도 평가가 달라지는지 그 배경에 금리가 있다는 감각을 갖는 거예요. 그 감각이 생기면 뉴스 하나에 덜 휘둘리게 됩니다. 이 회사 괜찮은데 왜 안 가지?가 아니라 지금은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돈의 기준이 바뀐 구간일 수도 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게 되죠.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하락을 봐도 공포로만 읽지 않고 구조로 읽기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직 반쪽짜리예요. 금리가 돈의 기준을 바꾼다면 그 금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더 근본적인 압력은 뭘까요? 왜 어떤 시기엔 금리가 계속 언급되고 어떤 시기엔 모두가 물가 이야기에 예민해질까요? 결국 시장을 흔드는 건 숫자 하나가 아니라 그 숫자를 밀어 올리거나 끌어내리는 현실의 체감입니다. 그리고 그 체감은 우리 투자 계좌보다 먼저 장바구니에서 들키기 시작해요. 똑같은 월급인데 생활은 더 빠듯해지고 똑같은 예금인데 마음은 덜 든든해지는 그 감각. 다음 장에서는 많은 사람이 뉴스로만 듣고 넘기지만 사실은 매일 몸으로 겪고 있는 그 문제, 인플레이션이 왜 투자 판단까지 흔드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금리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물가에 잠식되고 있다는 사실일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다음 장에서는 금리보다 한층 더 피부에 가까운 이야기로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장바구니 물가, 월급의 체감 가치, 예금의 안도감이 왜 예전 같지 않은지.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을 그냥 경제 뉴스 한 줄로 넘기지만 사실 그건 투자 판단을 바꾸는 가장 현실적인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불편한 질문은 여기서 시작돼요. 내 돈은 그대로인데 왜 내 삶은 점점 더 줄어드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